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경찰 간부가 이제 메인이고요. 소방 간부, 세무사 시험까지 해서 민법 총칙, 민법 강의를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를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 무료로 입문 특강이 지금 있거든요. 그거 먼저 꼭 들으시고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간부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죄송한데 2022년도 1월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이루어지는 기본 강의가 이제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강의는 듣지 마시고요. 김동진 법원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제가 법원직 강의를 민총만 분리해가지고 1순환, 2순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로 여러분 듣고 문제풀이를 빨리 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T부터 하고 끝내놓고 10분 쉬고 본 수업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T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저의 1년 강의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목표는요, 가장 심플하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자. 먼저 여러분들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기본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총 16회면 충분합니다. 보강해봐야 하루 정도 예상하기를. 기본 강의 때면 여러분들 배워야 할 거 다 배웁니다. 전부 다 배웁니다. 전부 다 배웁니다. 해서 뭐 2순환, 3순환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1분만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5월달 가면 여러분들 총 12회로서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데 문풀 강의에서는 새롭게 배우는 거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밖에 없고요. 이때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내가 배웠던 지식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시험 대비해가지고 9월 가가지고요. 총 5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빠르게 리마인드를 하면서 특히 시험 문제에서 출제 예상 가능한 것들, A급들을 선별해가지고 빠르게 한 번 더 정리를 딱 해줍니다. 요 세 가지가 정규 강의입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다른 강의랑 비교했을 때 되게 좀 짧은 회차고 짧은 순환인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경간부 시험이 변경되기 전과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옛날 경간부 시험에서 민법 총칙은요 정말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 민총 같은 경우는요 선택 과목에 불과하고요 점수의 배점도 40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간결하고 정리를 수월하게 해주는가가 중요한 거지, 예전같이 민법 총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책을 두껍게 하고 강의 시수를 늘리는 거는 그거는 수험생들을 위한 게 아니고 강사 혹은 학원의 욕심에 불과한 거거든요. 전 좋지 않다고 봐요.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충분하고요. 자,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5월 달에 문풀 강의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뭐 할 거냐. 기본서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워낙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민법 책을 읽어야지 라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기본서 회복을 할 때 필요한 특강들을 제가 까드릴 거예요. 그럼 혼자서 공부가 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 특강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한 번 더 보시면서 계속 기본서 돌리시면 돼요. 하고 문제풀이 듣고 마무리하는 사이에도 제가 기본서 읽고 문제 푸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짧은 특강을 막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쭉 공부하시면 민법 총칙은 경간부 시험 붙을 때 정말 아무런 장애 과목이 안 됩니다. 믿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진행할 기본 강의 계획 볼게요. 자, 일정은요 11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매주 2회 올라가고 여러분들 일단 강의가 올라가는 날짜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 아마도 월요일, 목요일 오후 정도에 이제 강의가 엄두가 될 것 같아요. 오후 늦게. 그러면 이제 오전부터 나는 수업 들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가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조금은 짜증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민법을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냥 마음 편하게 나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민법 강의를 듣겠다. 민총 강의를 듣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교재 여러분들 신민법 총칙이란 책이죠. 안에 내용이 여러분들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이제 카페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보니까 너무 얇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이거면 충분해요. 충분하다. 왜 배점이 40점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충분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이야 시간이 많고 의지가 불타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시험 임박 10월 초가 되면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얇게 가서 밑줄 정리를 잘하면 교재의 실질적인 분량이 많아도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하죠. 그러면 계속 돌리면 시험 붙는 겁니다. 예습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다가 요 사이트 링크 남겼거든요. 요 사이트에 가시면요 기본서 책이 똑같이 화면에 뜨고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놨던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영상 보시고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형광펜으로 밑줄을 막 그어버리면 나중에 덧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순환 강의를 들을 때는 샤프나 연필 가지고 밑줄 하시면 돼요. 한 10분 정도 시간 걸릴 거예요. 10분 정도. 10분 안 걸리겠다. 아무튼 10분 긋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걸 읽으세요. 읽는데 읽을 때 오늘 수업에서 뭐 하지? 정도면 충분해요. 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읽었을 때 그 판례의 문장, 그 민법 총칙에 있는 조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기본 강의를 듣는 건데 기본 강의 듣기 이전 단계에서 예습하는 단계에서 열심히 읽어서 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강의 들을 필요 없이 혼자 독학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해를 하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고 오늘 수업에서 뭐 배우지? 태아가 뭐지? 법인이 뭐지? 그 정도까지만 한번 읽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수업에서 뭐 배우지? 정도까지만 파악하는 수준으로서 속독 빠르게 한 30분 정도 빠르게 해서 읽자. 그러면 예습할 때 총 40분 정도면 충분히 예습이 가능하죠. 40분을 투자하자. 근데 선생님 어차피 저는 그냥 오늘 뭐 배울지 별로 안 궁금해요. 40분 시간 키핑해서 다른 거 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 해보세요. 속독을 한번 해서 오늘 뭐 배울지 정도를 파악하고 수업을 듣는 거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듣는 것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특히 수업 들을 때 집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 듣기로 했으면 저를 믿고 30분만 투자해가지고 슥슥슥 읽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업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복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집중해서 듣자. 민법 총칙이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되게 좀 길고 어렵거든요. 해서 이제 문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제가 이제 도와드릴 건데 앞에 있는 복습할 필요가 없을 정도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게 복습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한 거죠. 결국 집중해라. 해라. 두 번째 여러분들 2번 보시면 특히 인강 듣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리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리플레이하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어차피 내가 놓쳐도 또 돌릴 수 있으니까 하면서 수업 들을 때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자꾸 리플레이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3번입니다. 강의가 1시간짜리 강의인데 강의 듣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씩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실한데 하루에 3시간짜리 분량인데 하루 종일 강의만 들어요. 강의만 듣고 있어요. 책은 안 보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 실강 듣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실강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실강을 듣는 입장이라면 수업 듣는데 강사님 설명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해가지고 놓쳤어요. 그럼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이 부분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원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실강을 못 듣고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실강 듣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불리할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해서 집중해가지고 쭉쭉 듣자. 그 다음에 PC로 수업 듣는 분들은 끄세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켜놓고 수업 들으면서 야 김동진 설명 되게 못한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첨부 파일에 보시면요. 강의 노트가 제공돼 있거든요. 일단 출력을 하시고요. 수업 들을 때 조금씩 필기로 듣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된 내용은 다 이미 강의 노트에 다 필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필기 그림을 봤을 때에 다시 혼자 봤을 때에 이게 그 뜻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막 말로 설명을 하면 다음번에 혼자 봤을 때에도 헷갈리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요거는 이런 뜻이야.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암기사항이야. 그런 것들을 그 노트 출력물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복습할 때 엄청 편해지거든요. 복습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당연히 기본서 펼치고 노트를 펼친 다음에 같이 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보시면요. 제가 심지어 기본서 17페이지 예를 들면 상단이라고 표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표시를 보고 같이 보시면서 그림 보고 글자 보면서 이게 있는 이 긴 문장의 뜻이 이거구나. 그 그림을 대입해서 하나하나 읽어 나가시면 2, 3회독만 하시면 뭐 끝나는 거예요. 2번 여러분들 밑줄 중심으로 읽자. 자, 책을 읽을 때 밑줄 중심으로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밑줄 중심으로 보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정독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항상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기껏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2달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내용을 다 정독하면 생기는 문제점 제가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점 1. 시간이 많이 허비가 돼요. 허비.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시간이 느니까 그만큼 다른 메인 과목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사 민법 총칙 점수가 잘 나와도 다른 과목에서 벙크가 나가지고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2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데 지식의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 때 5,000개의 희미한 지식보다는 500개의 정확한 지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500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시험장 갔을 때 다른 선지의 내용은 몰라도 정답되는 지문은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2번을 몰라도 3번을 알면요. 그 문제는 푸는 거예요. 맞춘 거예요. 근데 5,000개의 지식이 있는데 뭐 하나 야무진 게 없고 희미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틀린 지문 같고 옳은 지문 같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라고 하는 학생은 밑줄 친 것만 계속 읽으면 그 중요한 밑줄 내용만 지식이 쌓이겠죠. 선명하게. 근데 욕심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정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인간 머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이 다 같이 희미해요. 그러면 진짜 몰라도 되는 것도 조금 알고 진짜 정확하게 정리할 내용도 조금만 알기 때문에 전체 지식이 희미해 버리니까 시험장 갔을 때 정답되는 지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밑줄 친 거로 읽자. 다만 밑줄 친 것만 읽었을 때 당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되면 조금씩 앞뒤를 넓히는 방식으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이 모든 시험 마찬가지인데 책에 전부 다 밑줄 긋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형광펜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 밑줄 긋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밑줄 그어드린 것 말고 그 밖에 스스로 밑줄을 긋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최소화하시고 너무 임의로 밑줄 늘리지 마세요. 하고 밑줄을 좀 더 긋고 싶으면 여러분들 제가 했던 밑줄하고 구분할 수 있게끔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이 이제 일정이 임박했을 때는 제가 밑줄 그은 거하고 임의로 그은 게 섞여버리면 어떤 게 출제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어드린 밑줄과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밑줄 긋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줄 긋는 거는 자를 대고 직선으로 쫙 그으시고 임의로 그을 때는 조금 샤프 연하게 이런 식으로 그어 놓으면 문제가 없겠죠. 아무튼 구분할 수 있게끔 늘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이는 하지 말자. 두 번째, 여러분들 자투리 시간에 대해서 활용을 하자. 무슨 말이냐? 민법 수업이 가령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업을 듣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금토 관계 없으니까 월금의 수업을 들으면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있고 또 목요일 수업 듣고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은 쉬시고, 그죠? 이랬을 때 제 이야기는 월요일 날 수업 듣고 화요일 또 민법, 수요일 또 민법, 금요일 또 민법, 토요일 민법, 그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과목 언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수하고 금토의 경우에 다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 과목을 공부할 때 되게 좀 지겨운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잠깐 민법책 꺼내가지고 가령 화요일 같은 경우라면 월요일 때 했던 내용 밑줄만 한번 쓱 읽는 방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1회차 수업 듣고 2 듣고 3회차 수업을 오늘 들었답시다. 들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3회차 수업 듣고 복습을 할 때 처음부터 3회차 오늘 했던 수업부터 복습에 대해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1회차, 2회차 때 밑줄 그었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쫙 읽고 다시 3회차 오늘 했던 수업 내용을 진지하게 복습을 하시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4회차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할 때도 1, 2, 3회차 분량 밑줄 친 거 빠르게 읽고 또 4회차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복습을 하시고 그렇게 누적적으로 복습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민법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첨부 파일에 보시면요. 제가 OX 지문을 기출 지문들에서 엄선해가지고 제가 자료로서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자, 1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특히 성격 급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공부는 각 시기마다 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진짜 기본서를 충분하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를 도모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갔을 때는 또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고 근데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께서
미리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문제풀이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후회하는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는요, 그런 분들께서 남들은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본서를 충분히 볼 때에 그 기본서 보는 시간에 일부를 떼내서 혼자 문제를 풀다 보니 그만큼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해서 체득이 안 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들은 다 문제풀이에 집중할 때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니까 정답을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달 가서 문제풀이 할 때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한 지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제가 알고 푸는 건지 정답에 대해서 다 외우고 푸는 건지 당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각 시기에 맞게 공부를 하자. 이때 여러분들 민법 총칙만 보는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면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따라서 민법 총칙만 보는 소방간부, 경간부 시험 등을 봤을 때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지, 알고 있지만 문제풀이 연습을 풍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문제는요, 한 해에 한 문제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그 말인즉 민법 총칙만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요, 그냥 기본서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더 반복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거지, 문제풀이 연습 그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듣는 기간 12월 말까지 혹은 5월 전까지는 제가 자료로 배부해드리는 OS 지문 정도만 풀어보면 충분하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엄선. 즉 제가 여러분들 보고 아주 중요하면서도 수험생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헷갈려서 틀리기 쉬운 것들을 제가 두 개를 공통적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거기 있는 OS 지문 정도만 완전 100% 소화를 해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문제집에 지문이 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뭐 3번이 있고 4번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읽고 이거 지우고 이거 세모. 그럼 다음번에 여러분들 4번 정도 보면 나머지는 그냥 풀리는 것밖에 없어요. 해서 욕심내지 말고 적어도 기본 강의 들을 때만큼은 기본서에 집중을 하고 복습 다 하고 이 자료 정도 풀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먼저 복습을 다 끝내놓고 차분하게 한번 OS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각 주에 있는 정답을 보고 채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 제가 그 당일 나갔던 OS 지문을 빠르게 풀어드리는 강의도 올려드리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왜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틀렸다고 슬퍼할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오해를 했네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각 주에 있는 기본서 페이지를 확인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표시를 해가지고 가령 기본서에 있는 문장은 뭐뭐 할 수 있다인데 OS 지문은 없다 해서 틀린 지문인데 착각을 했으면 있다를 쭉 빼가지고 없다 X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부탁드리는 말까지만 좀 드리고 바로 이제 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 장수생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제 이분들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자. 혹은 지금 이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 이 부분 이미 경간부 시험을 꽤나 준비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혁신적으로 변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지금 13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직시험, 노무사시험 등등등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재수강생이지만 정말 놀랍게도 단기간 내에 시험 붙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안타깝게 4, 5년씩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왜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어떤 애들은 금방금방 시험 붙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4, 5, 6, 7년까지 공부를 하느냐? 수업 시간에 강사가 이해해라 라고 했던 과목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습을 해요. 근데 2번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손으로 쓰고 외워요. 그런 분들은 빨리 시험 붙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들 이걸 100%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논의가 되는 겁니다. 했던 내용을 암기를 하고 계시고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 특징이 암기하라고 했던 부분은 또 암기하지 않고 선생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해를 도모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소위 엇박자예요. 엇박자.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공부하는 기간이 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올해 첫 해에 변화된 신경강부 시험 첫 해에 딱 시험 붙으려면 수업 시간에 이해는 이해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고 암기는 암기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데 민법은 이해가 90%예요. 이해가 90%. 민법 총칙은 암기는 10% 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강의가 종강하고 난 다음에 혼자 책을 볼 때는 요 내용이 이해를 할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 암기 사항인지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구분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다시 또 여러분 강의 들으실 거예요. 할 거 많은데.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표시 같은 말 책에 샤프로 기록을 잘 하자. 근데 90%가 이해고 암기가 10%다 해서는 민총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간단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암기 사항인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 그건 이해할 사항인 거예요. 따라서 간단히 암기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책 옆에다가 꺽쇠치고 암기라고 적어두시고 복습할 때 이해 접근 말고 그냥 계속 읽어서 암기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또 정말 중요한 거.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는 내용은 고민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스타일 분들 계시죠? 뭔가 좀 책에도 없고 안 나오는데 파고드는 분들. 그 파고드는 분들 제가 조금만 직격을 가해 드릴게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저는 원래 좀 어릴 때부터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를 하는 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파고드는 거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공부하는 거고 본인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이 수험생이 아니고 경강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마치 본인의 직업이 수험생인 것 마냥 쓸데없이 파고드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민법 총칙 강의할 때 가끔씩 이러이러한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부분을 파고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성격적으로 막 파고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런 멘트를 드리면요. 책에다가 고민하지 말 것이라고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2번 여러분들 민법 총칙은 만점 받을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경강부 시험 준비하실 때 이제 형사법이 있고 120점, 경찰학개론 120점이 있고 민법 총칙 40점. 똑같이 40문항이잖아요. 그럼 형사법은 한 문제가 3점. 이것도 한 문제가 3점.
근데 민총은 한 문제에 1점. 그러면 민총 다 맞출 생각으로 공부해가지고 민법 총칙약을 확 늘리지 말고요. 그냥 처음부터 한 2문제 틀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양이 확 줍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에 투자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을 요 과목에 투자하세요. 요 과목에. 민법 총칙 여러분들 3문제 틀려도 형사법에서 한 문제 맞추면 또이또이. 그런데 민법 총칙을 이렇게 양을 벌려가지고 강의도 이만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비효율적.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2개 틀리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냥 김동진 믿고 김동진 이 얇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내가 100% 소화하자라고 생각하면 메인 과목 점수도 올릴 수 있고 오히려 민법 총칙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2개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요.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